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 비스타. 은행에서 36만 달러가 5분 만에 털렸던 사건. 2000년도에 1달러는 2021년에는 1.56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으로 하면 약 59만 달러 됩니다. 그리고 59만 달러를 하나로 하면 6억 8,577만 원입니다. 대략 6억 8,577만 원이 단 5분 만에 털렸던 사건. 게다가 범인이 도망칠 때까지 경찰에 연락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속에는 딸아이를 생각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군의 도시 비스타. 미셸 레니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11월, 당시 미셸은 미국 은행 메가뱅크의 지점장이었습니다. 미셸은 7살이던 아이 그리고 친구를 룸메이트로 두고 3명이서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미셸은 일을 끝마치고 6시 반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셸은 딸과 함께 저녁으로 먹을 수제 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셸은 가능한 딸과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날도 피자를 먹은 후에 딸과 함께 게임보이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은 집에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미셸의 집에 검은색 옷과 검은색 복면을 쓴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미셸을 붙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 남자가 미셸의 등에 타고 미셸의 머리에 총을 겨냥합니다. 그렇게 미셸은 몸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미셸의 딸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미셸은 당황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미셸의 일상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집에 갑자기 남자들이 들이닥치고 총을 겨냥하고 딸을 인질로 잡을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가 말합니다. 너희에 대한 건 조사가 끝났다. 범인은 이미 미셸이 몇 살인지 어디서 일하는지 전부 조사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미셸과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돌아오자 친구도 남자들에 의해서 구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셸과 미셸의 딸, 친구는 남자들에게 구속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범인은 3명이 끝이 아니었는지 미셸은 이 3명의 남자가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무전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셸은 14시간 동안 밤새도록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범인들은 미셸에게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너가 일하는 은행에 가서 돈을 훔쳐서 우리에게 가져와라. 그게 싫으면 이 자리에서 죽일 것이다. 범인은 미셸과 미셸의 딸 그리고 미셸의 친구 몸에 다이너마이트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너희 3명은 모두 저세상행이다. 협박합니다. 남자들은 은행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미셸을 이용해서 은행을 털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딸과 자기의 친구까지 휘말려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미셸은 은행을 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셸은 딸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약속하며 범인을 차에 태우고 출근합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범인은 미셸에게 5분 내로 돈을 챙겨서 나와라 명령합니다. 미셸은 긴박했습니다. 은행의 창고는 규정상 2명 이상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미셸은 거기를 지키는 직원에게 급하게 들어갈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셸이 지점장이었으니까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미셸과 함께 은행 창고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미셸은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몸에 감겨진 다이너마이트를 보여줍니다. 5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폭발해. 빨리 돈을 챙겨서 나가야 해. 갑자기 다이너마이트를 본 직원은 패닉에 빠졌고 어쩔 수 없이 미셸에게 협력합니다. 미셸은 이 직원의 도움으로 36만 달러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미셸은 돈을 가지고 나가 범인을 만납니다. 범인은 미셸에게 현금을 받고 미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미셸은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딸과 룸메이트를 확인했죠. 이 2명에게 감겨있던 다이너마이트는 범인들에 의해서 제거된 상태였고 범인들은 도망간 후였습니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 강도가 된 미셸. 한순간에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오른 엘리트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을 털어버린 범죄자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미셸은 범인들과 만나는 짧은 시간 동안 범인을 잡을 만한 무엇인가를 이미 알아낸 상태였죠. 범인이 무전기로 대화를 나눴던 여자의 목소리, 범인의 복면에서 보이던 눈의 모양, 이는 전부 미셸이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미셸은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미셸의 다이너마이트는 폭탄 제거반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미셸은 경찰에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사건의 범인이 은행의 고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은 크리스토퍼 버틀러, 한 명은 버틀러의 여자친구인 미사 라미레즈. 왜 미셸은 이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범행 당일 이 두 명은 은행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셸은 이 두 명과 조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으로 경찰은 바로 버틀러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버틀러의 차에서는 범행 시 사용했던 복면과 장갑 등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버틀러의 옆에는 라미네즈도 있었고 라미네즈는 그 무전기의 목소리가 자기의 목소리였다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범인들이 잡히면서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였으면 좋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미셸의 증언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낀 것이죠. 바로 미셸의 기억력. 아무리 당일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화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행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셸은 이 두 명의 목소리와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의 조잡함. 미셸과 친구 그리고 딸에 묶여있던 다이너마이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조잡한 가짜라는 것을 폭탄 제거반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무언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경찰은 미셸이 진짜 범인이 아닌가, 전부 미셸이 계획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셸의 과거가 밝혀집니다. 미셸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피해 15살에 가출해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미셸은 스트리퍼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로 서양권에서 술이 나오는 클럽, 성인 파티에서 춤을 추는 직업이죠. 미셸은 은행원이 되고 나서도 자신들의 상사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9년간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스트리퍼로 일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크게 이상한 점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에 수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좀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미셸은 15살에 가출했기에 고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셸은 은행에 취업하기 위해서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우수한 은행원이었지만 내 돈 관리는 잘 못해 파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역시 미셸은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버틀러의 증언도 한몫했습니다. 미셸은 나의 바람 상대이며 강도는 전부 미셸이 계획한 것이다. 여기서 훔쳐진 돈까지 발견하지 못해서 경찰이 더 미셸을 의심한 것이죠.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미셸의 평판은 미셸이 설마 범행 일으켰으려고 해서 진짜 미셸이 한 거 아니야? 로 바뀌게 되지만 미셸이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파산 중 하나는 이혼한 남편의 빚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오히려 미셸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건 조사 중 나온 미셸의 과거는 지금의 이 사건과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가 드러나자 사람들의 미셸을 보는 시선이 바뀐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런 상황은 범인이 미셸의 과거를 알고 이를 이용해서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죄를 미셸에게 뒤집어 씌우면 자신들이 유리해질 테니까요. 범인들의 이런 증언과 미셸의 과거는 미셸뿐만 아니라 미셸의 딸과 미셸의 친구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미셸은 충격을 받고 미셸은 딸과 친구와 함께 집이 아닌 호텔을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셸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미셸의 집에 직접 침입한 3명은 종신형을, 이 3명 중 1명 버틀러의 여자친구였던 라미네즈는 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무죄가 됩니다. 물론 미셸의 의심도 없어지게 되죠. 이런 판결, 미셸은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일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48시간 미스터리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영상화되고 미셸이 직접 책을 써서 극복 과정을 알리곤 했습니다. 참고로 미셸의 딸을 인질로 잡았던 3명의 남자 중 2명이 흑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미셸은 딸을 걱정했습니다. 만약 딸이 이번 일로 모든 흑인을 무서워하면 어쩌나. 딸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두려웠기에 미셸은 모든 흑인들은 그 범인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딸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저희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미셸도 흑인에게 악감정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이를 극복하고 아이에게 올바른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